현대판 신기전이 깨어난다. 하늘을 뒤덮는 로켓의 연기.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다연장 로켓.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K방산의 차세대 주자. K방산 히스토리 오늘의 주인공은 K9에 이어 세계 시장에 K방산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다수의 로켓탄이나 미사일을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포경 장비인 다연장 로켓. 다연장 로켓은 다수의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대, 발사대를 얹어 이동을 쉽게 하는 차량, 그리고 로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장착된 많은 수의 로켓탄을 한꺼번에 발사해 넓은 지역을 단번에 공략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전장의 제압자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K239 천무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연장 로켓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지금보다 570여 년이나 앞선 세종 30년, 우리 선조들은 다연장 로켓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신기전은 조선시대 로켓 추진 화살로 고려 시절 최무선에 의해 발명된 로켓 병기인 주화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신기전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화차, 신기전기를 개발했는데요. 신기전 약통에 부착된 점화선을 한데 모아 불을 붙이면 동시에 100발이 발사될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의 무기였습니다. 신기전이 지금의 로켓탄이라면 화차는 다수의 신기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차량인 셈이죠. 하지만 신기전을 끝으로 우리나라의 다연장 로켓 개발은 한동안 암흑기였습니다. 6, 70년대만 해도 한 발씩 발사되는 단연장 로켓만 운영했을 뿐 우리나라의 다연장 로켓은 단 한 문도 없었는데요. 반면 북한은 소련의 BM-21과 같은 다연장 로켓, 일명 방사포를 비롯해 다양한 활용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는데요. 1978년 드디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다연장 로켓 구룡이 탄생합니다. 로켓탄이 날아가는 모습이 9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닮아 이름 붙여진 구룡은 개량을 통해 130mm 로켓탄을 36발까지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새로운 다연장 로켓 천무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제 구룡 체계와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도입된 제품이고요. 굉장히 급하게 개발이 되었었고 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못한 무기 체계입니다. 발사 이후 재장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사람의 힘으로 다시 재장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장전해가지고 다시 발사하는 데까지가 30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됐었고요. 북한의 장사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 사거리의 무기 체계가 저희에게도 필요한데 최대 사거리가 36km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연장 로켓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2000년대 초반. 하지만 처음부터 천무의 개발이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빠르게 우수한 미국 제품을 도입하자라는 곳이 있었고 이거 충분히 한국 내에서 할 수 있고 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개발 기간도 훨씬 더 단축해서 해줄 수 있는데 왜 도입을 하냐라는 그 의견 충돌이 있었고 충분히 업체 힘만으로 개발해내고 전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희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도무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정밀하게 목표물을 공략하는 다연장 유도 로켓의 개발은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이때 과감하게 다연장 로켓 개발에 뛰어든 기업이 바로 한화입니다. 당시 우리 회사는 유도탄을 제작해본 지도 얼마 안 되는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도무기를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적인 일이었고 이를 위해서 일부 인원들을 선발을 해서 미리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외부의 교수님들과 은퇴하신 분들, 고문님들을 영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했고요. 그중에 2005년 10월부터 회사에서 돈을 투자를 하여 다연장의 유도화라는 그 자체 개발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정도의 수준에서밖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이전에 선행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초 기술을 확보를 했었고요. 회장님께서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면은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투자를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업으로서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전부 다 국가연이 개발해서 업체에서 양산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업체가 자체 개발한다는 건 없었거든요. 국내 최초로 한화에서 개발하고 체계 개발 전체를 주도를 하고 그게 전력화됐었던 거의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무의 개발은 모든 것이 도전이자 K방산의 새로운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천무 당시 개발했을 때 최대 사거리는 80km였는데 땅으로 80km를 도달시킬 수 있는 표적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유사 시험장들을 거의 대부분 다 돌아봤었고요. 대부분 업체가 이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었고요. 대부분 자기네 그 국가의 시험장에 대한 기술이라는 게 그 국가의 국방력의 수준하고도 같거든요. 노출하기를 꺼려했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 이스라엘 사격장에서 저희 그 지상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는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 무기체계를 가지고서 시험을 했던. 모든 부담을 오롯이 회사가 떠안아야 했던 상황에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도 이어졌는데요. 비행 중에 중도에 떨어진다든지 또는 유도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선회한다든지 해서 바다에 그러한 탄들이 많이 빠지게 됐었고요. 그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거의 수심 50m 이상 되는 곳에 잠수부를 고용해가지고 그걸 금속 탐지기 통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원인 도출해보고 그래서 개선해서 수차례 시험 이후에 2008년도 말에 그 비행시험을 성공함으로써 우리도 개발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바다에 건지러 가면서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힌트를 잡아야 될까, 이런 고민 중에 바다에서 찾을 때까지 거의 안치를 못하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막상 바다에서 건졌을 때는 그걸 가지고 대전까지 오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졸면서 오느라고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왔고, 과연 우리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냐,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잘 된 거 아니었을까, 그런 자괴감들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에는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다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졌고요. 그렇게 모두가 좀 합심을 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했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한화의 뚝심은 2009년 결실을 맺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체계 종합과 유도탄 사업은 한화가,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 사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두산 DST가 맡아 진행하는 차기 다연장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2013년 최대 사거리 80km, 239mm 유도탄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괴력의 다연장 로켓 천무가 탄생합니다. 통상적인 정부의 무기개발 사업 계획보다 무려 6개월이나 앞당긴 4년 반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자체 선행 개발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 사업은 2009년도에 착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2013년 말까지 완전히 모든 시험이 끝났고 규격화, 전력화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난 시기였습니다. 실제 정부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4.5년 정도잖아요. 9년도 6월부터 13년도 12월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 제품을 개발했었던 기간은 약 2년 반. 나머지 2년은 대부분 이 개발한 걸 가지고 시험과 평가를 했었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자식을 하나 낳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발사대에서부터 탄약까지 그리고 전체 운용 개념에 관련된 내용까지를 다 담은 무기체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자식을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희뿌연 연기와 함께 하늘을 뒤덮는 다연장 로켓 천무. 최고 속도가 시속 80km에 달하는 천무 차량은
차륜형으로 이루어져 기동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 지형 특성에 알맞게 험지 주행과 최대 60% 경사가까지 등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격 장소 이동 후 수분 만에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 승무원의 안전을 위한 방호력을 구비했습니다. 발사대의 성능 역시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유압 실린더가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한 천무 발사대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빠른 사격 반응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무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39mm 유도탄, 280mm 신형 유도탄, 군 전력화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우레를 개량한 600mm 유도탄을 비롯해 과거 다연장 로켓 구룡에서 사용했던 130mm 로켓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핵심 기술은 컨테이너 형태의 화탄, 포드에 있습니다. 천무는 기본적으로 유도탄을 포드 형태로 이렇게 발사대에 장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드는 유도탄을 이렇게 여러 발을 묶어서 하나의 취급하기 쉽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군데 담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천무가 다양한 로켓과 호환이 될 수 있는 것은 표준화 그리고 확장성을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어떤 기계적인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표준으로 제시를 하고 그 표준에 맞춰서 포드화를 해서 오면 어떤 유도탄도 끼울 수 있게끔 230mm급 유도탄은 한 포드에 6발씩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도탄이 있는데 어떤 것은 한 발씩 장착이 되고요. 어떤 것은 한 포드에 4발씩 장착이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패밀리화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무에 장착되는 포드의 개수는 2개. 포드가 하나뿐인 미국의 유명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의 탄약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데요. 230mm급 유도탄은 12발, 130mm 포드를 쓰면 총 40발을 일제히 투사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장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천무 차량에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 포드를 발사대에 넣어주기만 하면 재장전이 완료되는데요. 1분 1초가 아까운 전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로켓포를 장전했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신기전에서 구룡으로 이어져온 다연장 로켓의 DNA는 이제 천무라는 이름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천무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닌 도전과 자부심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비행시험 실패라는 얘기를 잘 안 쓰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비행시험 실패라고 한다면 그냥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비정상 비행을 하게 된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으면 분명히 우리 제품이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찾고 찾았을 때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행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쌓지 못한다면 실패고 그걸 통해서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것이 그래도 의미 없진 않구나. 뭐 누군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전부 다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밀 유도 무기는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 5, 6 정도 이상의 그런 움직이는 탄도탄을 요격을 하는 유도탄이 되겠고요.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 적용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국내 관산 기술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기여했다 생각하고